자, 됐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는 이계도 함수가 필요한데, 지금처럼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계도 함수가 필요가 없다고. 이계도 함수가 필요가 없어. 어차피 지금 우리가 기울기가 무슨 소리냐면,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기울기가 플러스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기울기가 플러스였을 때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가느냐, 이게 그래프를 그릴 때 문제였지. 근데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가든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든 어쨌든 얘가 내려가는 건 변함이 없단 말이야. 따라서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이계함수가 필요가 없어. 이해가 되겠지? 그래서 다행스럽게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때는 이계함수를 신경 안 써도 된다. 기쁜 소식이 이계함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조금 편하게 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미분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해볼게. 미분하는 건 바로 미분한 결과를 바로 적자. 왜냐면 미분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시간을 많이 하고 넘더라고. 그래서 자, 봐. 다음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 개형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까지 감소하는지 알기 위해서 도함수가 당연히 필요하다. 실제로 도함수, 곱셈 미분법으로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최종적인 결과는 마이너스 자,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걸 미분한 결과다. 자, 마이너스 5부터 있지. 자, 그러면은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3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분의 1 왼쪽에서 기울기가 함수일까 음수일까? 음수지. 마이너스 3분의 1 왼쪽에서 기울기는 음수, 마이너스 3분의 1과 3에서는 기울기가 양수, 3보다 큰 쪽에서는 음수. 그럼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앞에서는 이계함수를 구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혹은 이렇게 가는지 생각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고 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얘가 올라가는 건 변함이 없는 거거든. 이렇게 올라가든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든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일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 주어진 꼴이 마이너스 1과 3.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가 3이었으니까 4는 이근방에 있겠지.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네. 자, 거짓말처럼 4개를 다 구하게 나온다. 보다.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그 다음에 믿기진 않지만 4랑 비교해봐야 되지. 믿기진 않지만 왜냐면 내가 그림상 내가 이렇게 그렸지 4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4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가 수 2에서도 해봤지. 따라서 번거롭지만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하면 그때 국소 주어진 범위의 양끝을 다 대입을 해봐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3분의 1과 4를 대입해보면 얼마나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 이건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4를 대입하게 되면 다행스럽게 4는 이 근방에 쓰는 게 확실하다. 4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7분의 8이 나와. 그럼 당연히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9일 것이고, 최대값은 뭐를 비교한다? 마이너스 1, 이거 믿기진 않지만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한 값을 비교해야 되겠지.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게 되면 얼마나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최대값은 2분의 1, 최소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증명이 이렇게 되더라. 자, 그 다음에 닦고 확실히 빠르네. 좋다. 미분하는 시간만 줄여도. 자, 그 다음에 이쪽. 내가 이번에는 좀 진도를 빨리 끝나고 마프 좀 풀어주려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마찬가지. 자, 미분하셔야 되지. 자, 미분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인 함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 루트 4-x 제곱 분의 4-2x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제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가 0이 되려면 4-2x 제곱이 0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양변에 1을 나누게 되면 2-x 제곱은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x는 얼마? 풀만 루트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으면 양수, 기울기 양수야, 함수야? 함수지? 그치?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소만 되는 그래서 함수고, 자, 요 사이면 양수, 이 루트 2보다 크면 음수. 아까랑 똑같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주어진 범위가 얼마?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가 여기, 자, 마이너스 2가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2는 별 차이 없지, 사실은. 그치? 자, 그러면 최대값은 뭐를 비교한다? 원칙적으로는 루트 2랑 뭐랑 비교해야 한다?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서 최대값을 비교를 해야 돼. 혹시나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가지고 값이 이렇게 더 컸을 수도 있잖아. 비교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대입을 해보게 되면 4개를 다 구해야 된다. 그래서 루트 2랑 2 각각 다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되고, 마이너스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나오며, 루트 2를 대입하게 되면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하게 되면 0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되더라.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면 되겠다. 확실하게 시간이 주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복잡하게 되면 이번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겁니다. 자, 이거를 미분합니다. 곱의 미분법을 쓰셔야 되겠지. 곱의 미분법도 힘들 겁니다. 이거 합성함수니까 나중에. 그래도 연습 안 해도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이거 하랬잖아. 연습을. 어쩔 수 없다. 왜냐면 마구잡이가 나오기 때문에. 자, 도함수를 일단 구하게 되면 도함수는 어떻게 나왔느냐. 마이너스 2의 x승 마이너스 2x 곱하기 x 마이너스 1에 2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됐거든. 자, 그러면 기울기 0 되는 점 두 개가 있지. 0이랑 1입니다. 자, 또 설문지. 너 시킬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 양수, 음수. 맞네. 그치? 음수. 그럼 0과 1사이는 당연히 플러스, 얘가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럼 거짓말치 아까도 정말 똑같네. 요렇게 됩니다. 이게 함수 필요 없다고 했다. 뭐 올라가는 어떻게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가든 어쨌든 올라가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때 위치가 이를 그대로 만들어 주시. 우로기처럼. 자, 됐네. 자, 그러면 자, 0을 대입했을 때 그러면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4까지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있고 3은 한 이 정도가 되겠네요. 실제 다 구해봐야지. 이거는 다 구해봐야 한다. 이런 함수는 다 구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느냐? 2제곱이 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2제곱. 함수가 나오네. 그 다음에 0을 대입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오호. 그 다음에 1을 대입하게 되면 2제곱은 1. 봐라. 얘가 더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프에 속으면 안 돼. 실제로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2제곱 나오고 1 대입하니까 2제곱이 1 나왔거든. 그 다음에 4 대입하니까 양수가 나오는데 2제곱분의 2의 8승분의 2의 8승분의 16 2의 8승분의 16 이렇게 나왔지. 자, 그러면은 최소값은 얼마가 되고 당연히 0이 되고 최대값은 2제곱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 2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미분하는 걸 생각했는데 미분하고 정리하는 것도 틀릴 확률이 되게 높으니까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한다.
자기 전에 잠 안 오면 2분 연습해놓고 진짜로 장난 아니고 자기 전에 잠 안 온다 그러면 2분 막 연습해 거짓말처럼 잠 올 거야 실제 선생님이 잠 안 올 때 수학 문제 생각하거든 진짜 자기 잠 안 오잖아 수학 문제라고 생각해 막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잠들어 믿기진 않겠지만 자 이렇게 꿈속에서 공부를 하잖아 기억이 안 나. 꿈속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근데 꿈속에서 공부를 하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 신기하네. 꿈속에서 공부 안 했네? 네. 궁금해서 아니 꿈속에서 왜 공부를 안 해? 그래서 꿈속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 되게 열심히 했는데 아씨 아쉽다. 그거 기억나면 참 좋을 텐데. 꿈속에서 막 수학문제 풀었어. 와 이거 막 제가 막 풀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가 푼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 궁금해서 그냥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재밌는 얘기 주말이니까 재밌는 얘기 해줄까? 안 된다. 욕할 거구나. 자, 이거에 도함수가 있습니다. 도함수는 우리가 잡으려고 하면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시끄러워. 자, 도함수는 lnx 플러스 1. 심플하지? 도함수는 lnx 플러스 1. 그러면 간단하다. 얘가 0 되는 지점은 얼마일 때? 얼마일 때? 말 2에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1. 즉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치? 2분의 1. 자, 그럼 2분의 1보다 작으면 양수야, 함수야? 2분의 1보다 작으면 양수야, 함수야? 함수 아니에요? 함수? 2분의 1보다 작은 수가 뭐가 있지? 그러니까 뭐 2에 마이너스 2승 같은 거? 네. 그치?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보다 작은 게 2의 제곱, 뭐 2의 제곱분의 1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치? 그치? 음수 근데 얘가 플러스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 사람이 2 제곱분의 1은 얘보다 더 작은 애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고 2는 한 요 정도 되겠지 그럼 볼 것도 없이 최소값은 뭐를 대입했을 때? 이거지 요걸 대입했을 때지 그래서 각각 근데 결국은 다 대입해봐야 되겠네 대입을 해보게 되면 얘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2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최소값은 얘가 최소값이네 얘가 최소값이네 얘가 최소값이고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 얘가 최대 이렇게 되더라 인셉션 맞지? 인셉션이에요 봤나? 아니 그 부류의 명작을 안 봤단 말이야. 호호 인셉션을 봐야 얘기가 되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꿈속에서 이게 꿈이다라고 생각한 적 있었지?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이다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 인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자각몽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자각몽을 전에 연습을 좀 한 덕분에 자각몽을 좀 꾸게 되었어. 수상을 해주시죠. 아니요. 그거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거기 나오는 애들 다 쳐다보는 생각만 하고 맞아. 진짜 선생님이 딱 꿈속에서 그 선생님이 내가 꿈이라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거든. 근데 갑자기 수백 명의 이상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내보고 콕콕 찌르면서 나가라고 자기 무의식 세계에서 나가라고 막 콕콕 찌르는 걸 쫓아오면서 계속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좀 이따 나갈게요. 해서 막 도망다녔거든.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콕콕 찌르면서 자기 세계에서 나가라고. 진짜 그런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의식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의식이 들어가게 되면 무의식이 본능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잖아. 내고 나가라고. 그 진짜 실제로 의식이 무의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의식을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잖아. 그걸 보여주거든. 못 들어오게. 그래서 잠에서 깨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그걸 연습할 때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뭐냐면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여자 귀신이 막 머리 앞에서 왈짝왈짝거리다 막 나한테 오는 거야. 그렇게 내가 깨면 완전히 이제 못 보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보고 있다가 막 뛰갔거든. 뛰가서 꼬마놨어. 예전에 그렇지. 그러니까 의식은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니까 정확히 알더라고. 여자 귀신 머리 이렇게 벌럭벌럭하는 그런 거 제일 보여주더라고. 모르는 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꾸다 보면 지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거 알지? 꿈속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꿈에서 잤는데 그 자에서 꿈을 꾸는 거잖아. 꿈을 깼어. 꿈을 깼는데 그게 꿈이야. 그런 경우 없니? 그런 적 있어. 있잖아. 내가 분명히 꿈이었다 딱 깼는데 그게 꿈이야. 진짜 그게 꿈이야. 되게 신기하거든. 그러면은 그게 세 번까지 나타나.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 또 꿈을 꾸는 거야. 그게 마지막 최종 단계야. 모르나요? 끝까지 못 해봤어. 진짜 피가에서 돌아 떨어졌어요. 그런 적 있어. 자, 일어났다 생각했는데 다시 자고 있어. 그래. 내가 분명히 깼는데 그게 꿈인 거야. 깼는데 꿈인 거야. 분명히 한 10분 정도 일어났는데 일어났다 1시간. 근데 깬 줄 알았는데 자고. 그렇지, 맞아. 그런 거 있어. 그게 그 영화가 인셉션 영화인데 찾아보면 정말 재밌다. 그럼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인셉션. 추후의 꿈? 꿈 얘기야. 정말 재밌다. 소리 명작이다. 봐라. 자, 나 최대 제설을 뭐라고 했었지? 자, 이것도 편안히 접근합시다. 계산 때려보니까 하루에 한 6개, 7개씩 이렇게 예제 문제 7개, 8개씩 나가게 되면 한 11월 초쯤 되면 다 접근까지 끝날 수 있겠더라고. 그렇게 끝내고 이제 마풀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푸는 거 해가지고 그거 모의고사는 필요 없고 모의고사는 개나 줘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그래서 너희들 마풀 풀으라고 했었지. 풀어라. 네. 들고 왔니? 예. 오, 웬일이죠? 대표 문제가 그렇지. 일단 그거라고. 그래서 가물기 너도 폈지? 네. 그렇지. 자, 이거의 모함수입니다. 자, 이거의 모함수인데 이게 뭐였어? 이거구나. 자, 이게 모함수는 어이없게도 b 코사인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얘가 왜 지저분하냐면 얘는 0 되는 게 꽤 많아. 이 범위에서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게 꽤 많지. 뭐가 있니? 얘 0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3분의 파이. 그렇지.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그렇지. 3분의 5 파이.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가 0 파이니까 0 파이. 2파이는 자 보겠습니다. 3분의 파이로 작으면 양수지.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런 구조겠지. 요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결국은 4개 다 구해봐야 되겠네. 3분의 파이를 대입한 것과 2파이를 대입한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다 대입해야 됩니다. 3분의 파이를 대입을 하게 되면 아쉽게도 루트 3 마이너스 이랬어요.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파이 뭐야? 음수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는 양수지. 왜냐면 루트 3이 1. 얼마고 얘는 3.14를 3으로 나누게 되면 약간 0. 그 정도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최대가 맞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얘는 0이고 얘 0이네. 아닌데? 왜 0 대입? 도함수였구나. 여기구나. 0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5파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얘랑 비교해도 얘가 더. 그래서 최소값은 얘고 최대값은 얘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내가 너희들 그것도 안 풀어줄까 싶어서 그 교육적 기출 문제를 풀어줄까 싶어서 딱 봤는데 그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모의고사랑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괜히 그거 건드렸다가 시간을 잡아놓고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내가 이번에 너희들 시험 친구 다시 한번 시간 날 때 꼼꼼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경향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왜 그래 손을 못 댔는지. 나왔어 점수? 평균 나와서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미적 1컷? 올라왔어? 70.3 많이 낮아졌네. 1컷이 70.3이면 2컷이 한 50점 될 텐데 아닌가? 왜냐면 1컷 70이면 감기 많이 어렵단 말이거든. 보통
평균적으로 한 90이면 80, 79도가 2컷이 되고 보통 이렇게 멀어지는데 70이면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나와봐야 될 것 같아. 궁금해지네. 역대급 추구용도. 자,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를 하시면 이거 복잡하네. 이거 어차피 거기 공부 하시면 그래서 결론을 하시면 자, 사인 제곱 x에 그 다음에 1 마 2 코사인 x 이래 되네. 최종적인 결과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얘도 단철하네. 얘도 기울기 0 되는 거 요거만 0 되는 거 보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 그럼 코사인 x가 2분의 1 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밖에 없잖아. 2분의 1 되는 게 이 범위야. 이게 그러면 이게 150도밖에 안 되는 거지 이게. 6으로 파이면 되게 작네? 그러면 6분의 파이, 그렇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5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그럼 기울기를 봅시다. 3분의 파이 이쪽에서 기울기는 양수, 음수? 당연히 양? 수가 아닐 텐데. 음수지, 음수. 그 다음에 양.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되겠더라. 그러면 3분의 파이 대입했을 때 최소는 당연한 거고 3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결과가 얼마냐면 루트 3. 그 다음에 6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4 마이너스 루트 3. 그 다음에 6분의 5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4 플러스 루트 3. 당연히 최대는 이해가 되겠지. 최소는 이해가 되겠지. 맞지? 선생님이 이적하는 그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시험 보여도 안 쉽다. 그리고 이 결과도 계산하는 걸 내가 바로바로 했기 때문에 시험 보여도 그런데 실제 대입을 하고 비교할 때 시간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선생님 꿈에서 너무 안 깨가지고 이런 말 하면 좀 뭐하지만 너 꿈을 깨고 싶은데 안 깬 적 있었어? 그럼요. 나는 꿈에서 깨고 싶은데 너무 꿈에서 안 깨지니까 별짓을 다 해봤거든. 벽에 부딪혀들기를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봤어. 잠에서 도저히 안 깨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아들이 그냥 극단적인 방법을 썼지. 그러니까 깨더라고. 오씨 그 수밖에 없더라고. 도저히 안 깨는 거야. 산지로. 진짜 그래.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거는 그렇게 해야 끝날 수밖에 없겠다 싶어.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보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자, 보겠습니다. 얘는 거꾸로 뭐냐면 지금까지는 함수를 다 준 상태에서 최소값이 뭐냐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 얘는 거꾸로 최소값을 준 걸 한 다음에 여기 있는 a가 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거지.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a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프 기형이 필요하니까 도대체 그래도 최소값이 나오려고 하면 뭘 대입해야 되는지 대입하는 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자, 그래서 돌아와. 얘가 글러브 오탄이라 생각해. 난리가 났더라. 오탄이. 만화 캐릭터도 아니고. 자, 미분하시면 a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마이너스 2a sin 2x지? 맞나요? 자, 그러면 얘가 a를 다 끄집어내시면 다행스럽게 a를 끄집어내시면 a 양수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sin 2x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2분의 1 돼야 되잖아. 그럼 sin 2x가 2분의 1 되려면 그러면 2x가 파기 몇 번으로 되는 거죠? 보자. 2x가 6분의 그럼 x는 12분의 8이 되는 거지. 그렇지? x는 12파이. 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거밖에 없지. 왜냐면 0과 4파이 사이니까. 0과 4파이 사이니까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 12분의 파이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 그럼 1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에서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양수 아니에요? 누구 대답하나?
그쵸? 이거 보고 있는 거 아니지? 보고 있는 거 아니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볼 것도 없지? 1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이거요. 최소가. 놀라라. 자, 1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값이랑 0과 4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가장 큰 값이 나올 것이고, 자, 0을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A 12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얼마 나오냐면, 1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루트 3 A가 나오게 되고, 4분의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4분의 A 파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최소가 되는 거야? 얘가 아니에요. A가 양수인 건 맞아. 그러면 얘가 아니에요. 얘지. 왜냐면 파이가 3.14니까 4분의 3을 곱한 거지. 따지고 보면. 얘는 A는 그냥 A고 얘는 4분의 3을 곱한 거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4분의 A 파이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4분의 A 파이 이 최소가 얼마가 된다? 파이 뿅뿅. 그래서 A는 뭐가 된다? A는 4.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냐면 최대값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최대값은 여기다가 A4 이고 그대로 넣으면 되겠지. 최대값은 넣으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좀 빨리 내면 괜찮니? 자, 4를 대입하면 최대값이 여기다는 얘기지. 우와, 좋아. 진짜 낭만가진다. 너무 좋다. 성우 얼굴 썩어가고 있고. 괜찮네요. 괜찮아? 오르면 동생이 있고. 록. 우리 보고 싶다. 누구? 자고 싶다. 자고 싶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저걸 해야 돼. 뭐라고? 요거 좀 하고 문제 풀게요. 많이 풀지는 않을 거고. 자. 자, 요거죠. 이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래프에 둘러싸여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점을 하나 잡아야 돼. 그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가로와 세로가 필요한데 가로와 세로가 필요하려면 당연히 이 점이 있어야 될 거니까.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점 한 점을 걸어본다. t, t, 2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됩니다. 좋은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무서운 거. 잘 잡으면 되지. 자, 그러면 얘가 t면 뭐 바보도 아니다면 얘는 뭐가 되겠노? 마이너스 t. 그렇지.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2에 얘가 마이너스 t잖아. 그러면 이 y좌표는 똑같이 2에 마이너스 t가 되겠지.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가로는 얼마가 되고 가로는 2t 몰라? 2t? 그치, 2t. 가로는 2t. 이거 어떻게 알지? 내 중학교 때 나왔던 2t인데. 나 이 가는 거 아니야? 자전거 t거든. 트랜스로만 있는 거. 자, 가로는 2t. 그 다음에 세로는 2의 마이너스 t. 얘가 직사각형의 넓이지. 자, 그럼 이거를 t에 대한 함수라고 본다면, 자, 이거에 뭘 구하라고요? 최대 값을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이거를 또 미분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제한 범위는 있나? 제한 범위는 있나? 제한 범위는 너 제한 범위 뭐? 너 없어. 제한 범위 좀. 제한 범위 어떻게 돼야 돼? 내가 여기 있는 한 점을 잡았잖아. 이게 직사각형이 되려고 하면 이 t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t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보다 커야 직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뭐지? 오케이. 자, 따라서 이걸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시면 어떻게 나오느냐? 한국에 갈아칩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는 0이 안 되니까 이거에 부호에다 달라지는 거네. 자, 그럼 결국 얼마였을 때? 1 왼쪽에서는 기울기 양수는 양수. 여기 그쪽에서는 음수. 볼 것도 없네. 뭐를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최대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 1을 대입하게 되면 2분의
2. 얘가 최대. 따라서 이게 최대값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잠시 멈추죠. 오케이. 요거 안 되면 완전 책임 묻겠습니다. 자,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판별식만을 생각하는데 이런 소문함수가 섞여있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 있는지 아는 방법은 없어. 따로 근의 공식 같은 판별식 같은 건 존재하지 않거든. 그럼 어떤 넓이를 접근하냐면 이 방정식에 근이 있다면 이 함수의 x절편이 있다는 뜻이거든. 보통 근이라는 것은 x절편을 말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 함수의 x절편이 몇 개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함수의 x절편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다는 거지. 그래프를 그려서 극대랑 극소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안에서 얘가 x절편이 몇 개 생길 수 있는지를 보자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의 개형하고 그래프를 생각해야. 자, 범위는 제한이 없으니까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이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한번 해보면 자연스럽게 이 도함수는 2x-2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l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l은 2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작으면 음수, 크면 양수, 즉 요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문제가 하나 발생했지. 자, 얘는 뭔가 하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얘는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게 조금 신경이 쓰인다는 말씀이시지.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가면 점근선이 있잖아. 맞잖아.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 점근선이 x축 밑에서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겠지. 맞아. 맞아요. 그치? 이게 제일 싫어. 그래서 맞아.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함수의 리미트를 한번 취해보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번 취해보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를 취하게 되면 이 결과가 어떻게 돼? 얘는 2에 마이너스 무한대를 취하게 되면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하지만 얘가 뭐가 돼? 플러스 무한대 무한대가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얘는 미친듯이 위로 쭉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무한대생 반대 아니야? 그렇지. 2에 무한대에서 근데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였으니까 2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반대로 오른쪽으로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를 취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의 극한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2의 무한대 마이너스 2의 무한대이긴 한데 2의 무한대가 월등히 무한대보다 크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플러스 무한대. 따라서 얘는 위로 이렇게 꽂힌다는 게 확실하다. 그렇다면 그는 몇 개 있다? 2개 있다. 이렇게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는 만약에 네가 선생님 이계함수를 구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점근선으로 x축과 안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양끝을 확인을 해봐야 돼. 얘는 무한대, 그래서 리미트 x 마이너스 무한대와 x는 플러스 무한대 두 개가 필요했다. 요거는 잘 봐야 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 초월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계도함수로 한번 확인하든지 아니면 극한으로 확인을 해봐야 돼. 이계도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다 이항을 시켜서 이거에 x절편이 몇 개 있는 걸로 근의 개수를 구해볼 생각이야. 그래서 얘가 fx라고 두고 얘를 미분을 하시면 1 플러스 sin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sin x가 0이 되는 것은 자, 근데 요거 한번 봐봐. 자, 봐봐. 얘는 자연스럽게
이 sin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지. 그러면 이거의 기울기가 음수가 될 수가 없어. 네.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sin x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기울기가 0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얘는 무조건 뭐 한다는 걸 알 수 있어? 증가만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무조건 증가만 해왔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만 했을 거야. 잠시 얘가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뭐라든. 그렇다면 근의 개수는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근이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개. 핵심이 뭐야? 시험에 방정식이 근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그래프 개형을 그려야 되고, 시험에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 나오게 되면 아까처럼 양 끝에 무한대를 칠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그럼 바보처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다 이렇게 되겠구나. 아 그럼 이게 x가 두 문제에서 만나겠구나.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애는 네가 해봤지. 어떤 애는 어떻게 된다?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그러면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한 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심한 경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근이 없다고. 그래서 확인을 잘 해봐야 돼.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참 이거는 메인 거의 뭐, 자 이것도 마찬가지.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식은 판별식이 0이라고 하고 싶지. 근데 아쉽게도 얘는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의 판별식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지. 자,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보는 거야. 원칙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뭐였냐면 얘를 다 이항을 시켜서 얘가 x축과 한 점에서만 만나도록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거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가 되게 어렵거든. 왜냐하면 k가 멀쩡하게 붙어있잖아. k가 멀쩡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이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택하는데,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양변의 k를 나눠서 이 함수랑, 그렇지, 이 함수랑 이 직선이랑 교점을 한 개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거야. 그게 훨씬 편하잖아. 아까보다 훨씬 편하지, 그렇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 함수, 어차피 이거는 직선이니까 이 함수를 fx라고 놓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극대우수 이용해서. 그래서 f 프라임 x의 값을 구해보시면 최종적으로 다행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x에 2-x, 그 다음에 2에 -x. 자, 그럼 봐.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지. 0과 2에서, 자, 0 왼쪽에서는 얘가 양수의 음수야. 0 왼쪽에서는. 왼쪽에서는 음수. 음수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얘는 그럼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맞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어서 몇 개라고 생각하면 돼? 3개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치? 이게 우리 한번 그려봤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맞잖아.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돼. 원래는 이계함수가 필요하지. 극소보다 아래, 그때부터 위에. 그렇지. 원래는 이제 이계함수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계함수까지 필요가 없어. x축과 만나는 게 안 맞는지 확인하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이계함수로 뭐 정확하게 변곡점 필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원래 함수 요거 있지. 요거 한번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한번 해보는 거야. 원래 이게 지금 2의 마이너스 x니까 2의 x분의 x제곱 이런 상황이었거든. 맞지? 맞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해?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은 그냥 해도 되겠네. 그냥 해도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 2의 무한대 제곱, 무한대죠. 확 올라간단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무한대. 자,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가 하게 되면, 자, x제곱,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얘는 2의 무한대분의 x의 무한대의 제곱이잖아. 그러면 무한대의 제곱이 큰 거야? 아니면은 무한대 제곱이 큰 거. 무한대의 그냥 2의 무한대가 큰 거야? 무한대 제곱이 큰 거.
이게 무한대가 더 크지 않니? 아니요. 이게 무한대가 더 크지 않을까? 아니 봐봐 뭐 예를 들어서 뭐 2의 4승이랑 4의 제곱이랑 비교해보면 이런 거 봐봐 같은 숫자를 넣어서 비교해보면 되잖아 2의 4승이야 2가 2.6 얼마지? 7.7. 그렇지 그거의 4승이고 4의 제곱이면 16 그럼 뭐 2의 5승 같은 경우는 5의 제곱 얘 같은 경우에는 2.7의 5승이니까 얘가 얘보다 더 크잖아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의 2 무한대가 더 크단 말이야 따라서 얘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돼? 봐 이제 나왔지? 봐 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영도 넣어봐요. 영도 0이. 그렇지 그렇지 뭐 그러면은 이게 같은 경우에는 뭐 0일 때 그럼 0일 때 얼마 나오는 거야? 0일 때? 0일 때 0이지? 맞네 0일 때 0이 큰일 났다 그거 맞네 0일 때 0이네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네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몇 개? 한 개 치워보내 끝이 그래서 저 그때보다 그냥 뭐야? 그때까지 그런 이거 됐냐? 이거 띠 입었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근이 한 개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게 되면 반드시 양 끝에 무한대를 취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그때 그 이계점수까지는 필요가 없어. 얘는 이계점수까지는 필요가 없거든. 물론 얘는 여기서 요 공방에서 이계점수가 0되는지 있겠지. 아무 상관없어. 지금 이계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십시오. 시험에 이런 걸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라고 맞지? 물론 실제 너희들 0을 대입해봤겠지만 그냥 이 무턱대고 그냥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넣어봐야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 성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봐봐 이 논리 펼칠게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얘 이상이 된다는 걸 증명하려면 x nx x 플러스 1 이거의 최소값이 0 이상인 걸 보여주면 되지 맞잖아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얘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이거의 최소값이 0 이상인 걸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이 문제가 뭘로 바뀐 거야? 이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인지를 증명하라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이거의 도함수, 어쩔 수 없죠. 최소값을 하려면 그래프가 극소가 보통 의심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이거의 도함수를 구해보면, 다행스럽게, 그러네. lnx, 아주 깔끔하게 lnx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플러스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겠지 맞지? 그럼 이건 볼 것도 없다 왼쪽은 이계점수도 필요도 없고 뭐 극한을 할 필요도 없어 0보다 큰 범위에서 뭐를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니까 실제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야 1 대입하면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야, 이게 0이구나. 1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만족하는 거지. 그래서 증명이 된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한다. 실제 해보면 너희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예. 이거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려. 네. 일단 미분이 원활하게 안 되면 완전 흔히 속된 말로 나가야 돼. 나가야. 미분이 안 되면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얘가 얘보다 크다는 걸 0보다 큰 범위에서 증명하려 했으니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다 땡겨서 sin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얘가 이 범위에서 최소값을 구해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생각인데, 자, 그래서 이걸 fx로 합시다. 자, 그래서 도함수를 때려볼게요. 도함수를 때리시면 이게 얼마야? 도함수 때리면 코사인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잠깐만 봐봐. 망했어. 왜? 그렇지. 왜 망했냐? 이게 0이 되는 걸 우리 기준으로 해서 얘를 극대 극소 이용해서 최소값 구했잖아. 근데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을 구하기가 완전히 망한 거야. 얘는 초월함수고 일반 다항함수인데 일반 다항함수와 초월함수를 더해서 연대는 거 찾기가 불가능이거든요. 거의 불가능.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한 번 더 미분해 보는 거야. 이게 별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얘가 0 되는 걸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계함수를 통해서 얘가 어떤 함수인지를 한번 보겠다는 거야. 이계함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도대체 얘가 지금 어디서 증가하고 어디서 감소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계함수를 통해서 얘는 기울기가 감소만 하고 있는 건지 증가만 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계함수를 때려봤어. 이계함수를 때리게 되면 뭐가 돼? 이렇게 되지. 오케이. 이계함수를 때려보니까 나왔네. 예? 이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계함수의 부호가 1이랑 3을 갖다. 무조건 양수지. 무조건 양수야. 어차피 지금 이 마이너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거기다 1 더하면 얘는 무조건 양수야. 그러면 얘는 일단 기울기가 증가하는 함수이네. 기울기가 커지는 함수네. 맞아. 기울기가 커지는 함수지. 근데 우리가 지금 x가 얼마일 때? 0보다 클 때를 이 함수의 최소값 알아보자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계속해서 커지는 기울기가 커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즉 이렇게 계속해서 기울기가 커지는 함수이기 때문에 0을 대입했을 때 도대체 얘의 기울기가 뭐였는지 궁금하다는 거지. 그럼 0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를 봐. 기울기가 얼마야? 정확하게 기울기가 0이지. 그지? 그러면 0일 때 기울기가 0이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울기는 커지겠네? 맞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0부터는 무조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0을 실제로 대입해봤거든? 0을 대입하니까 얼마 나왔어? 0이 나왔지.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는데 얘는 0보다 커지면 값이 더 커진다는 걸 요걸 통해 알았으니까 오케이. 얘는 무조건 0보다 x가 보다 크면 무조건 얘가 0보다 크다. 이런 논리가 적용이 되는 거야. 예. 알겠어?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커지면 값이 커지는 거. 그렇지. 기울기가 계속 커진다고 했잖아. 근데 0을 대입했을 때 기울기가 0이었거든? 그럼 얘는 0보다 큰 놈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0에서 이제 1, 2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 말은 그럼 얘가 계속 커진다는 말이니까. 실제 0을 대입해봤더니 0이 나왔어. 그럼 무조건 0보다 큰 놈을 대입하게 되면 값이 0보다 큰 값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0보다 큰 게 맞다는 거지. 논리를 알겠어? 좀 어려워. 여기서 이걸 왜 택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도대체 이게 0 되는 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함수가 도대체 뭐 극대가 뭔지 극소가 뭔지 도저히 모르잖아. 그래서 이기다면서 한번 해본 거야.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기다함수가 도함수의 값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까지 감소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얘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기다함수를 한 거야. 문제는 어렵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요것 때문에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돼. 왜 이기다함수가 있는지. 그다음 자, 아까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혹은 제한된 범위에서 얘가 성립하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거꾸로 성립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같은 놈이 적용돼야 할 거야. 자, 한번 봐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라. 그럼 동일합니다.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 항상 성립하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고 이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러면 또 마찬가지. 그럼 이 함수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겠지. 그지? K 이그림이 같지 K를 않아요? K를 한 선으로 본다는 거. 어차피 이 함수는 그려야 돼. 근데 그냥 K 없이 그림이 있죠. 뭐 이 x 마이너스 x가 K보다 크다. 그래. 뭐 결국은 같은 논리긴 한데 뭐 그래도 되고. 만약에 그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 이렇게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말은 얘가 얘보다 항상 크려고 하면 이거의 최소값보다 K가 더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런 걸 적용되는 거지. 어쨌든 간에 이거의 함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어쨌든 간에 이 함수의 최소값은 필요한 거지. 자, 그래서 이거 도함수를 하시면 이거 쉽네. 말이 많네. 자, 그럼 이거 ln2지? ln2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ln2 ln2보다 작으면 양수 따라서 볼 것도 없이 이게 니dam수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된 거니까 ln2를 대입했을 때 최소가 됩니다. 따라서 ln2를 실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얼마? 이거 넣어볼까? 2 ln이네. 네. 따라서 k는 그렇지 이거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따라서 k 값의 범위는 저렇게 되겠다. 됐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부등식이 따라오나 조금 빠르게 하고 있는데 괜찮나? 멘탈이 나간 것 같은데. 여기가 멘탈이 나는 거. 모르게 생각보다 멘탈 강하다. 저 눈빛이 멘탈 나간 눈빛은 아닌데. 보시면 이 멘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잘 버티네. 오늘 많이 쳤어요. 시험잘 잘했네. 자, 이제 진작에 앞에 보여줬고. 확실히 우리 애들 저 뒤에서보다 앞에 훨씬 낫거든. 딱 상위에 딱 적당한 거리고. 네. 자,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fx가 gx보다 이 범위에서 항상 크려고 하면 똑같은 논리 적용되는 거야. fx 빼기 gx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지. 어떤 범위에서?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럼 또 볼 것도 없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지. 여기 보시면. 자, 루트 x, fx가 루트 x였으니까 루트 x 빼기 a의 ln x가 한번 씁니다. 자, 요거를 차라리 새로운 함수 atx라고 보고 이거를 미분을 합시다. 미분병 하시면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미분하면 미분해서 도함수 정리하시면 2x 그다음에 루트 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거든. 정리하시면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했지. 문자가 붙었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루트 x가 2a가 돼야 되고 그럼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4의 제곱이지. 그러면 지금 양수 a 값을 범위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x가 4의 제곱이지. 그러면 뿅.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x가 4의 제곱보다 작으면 자연스럽게 기울기는 양수야, 양수야. 작은데? 작아서 덜겠나? 아니요. 네? 그럼 플러스 되겠지.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될 거니까 4의 제곱일 때 최소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최소. 최소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맞죠? 4의 제곱 대입이 얼마 되겠네? 2a 마이너스 a 곱하기 ln 4면 얼마예요? 이거 ln 2a의 제곱이었을 거잖아. 절로 넘기면 2a 빼기 2a ln 2a가 0보다 커야 한다.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가 양수였잖아. a가 양수였지.
양변을 날리게 되면 2를 양변을 날리게 되면 1 마이너스 n 2의 2가 뭐보다 커야 한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러면은 절로 넘기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2가 2a보다 작다. 2a는 여기면 a는 2분의 2보다 작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좋다. 진도 잘 나와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진작 이렇게 할 거야. 계산하는 시간 민망되네. 자,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속도와 가속도. 기본적으로 속도와 가속도, 위치가 주어지게 되면 미분하면 속도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이제 기본이잖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물리는 배워볼게요. 자,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자, 좋아. 좋아. 진도 괜찮아. 성우도 안 절고, 그렇게도 살아있고, 상현이 요즘 노래 부르고 있고, 자, 예. 동기는 멍 때리고 있고, 여자라면. 지나고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지나고 보면. 진짜다. 지나고 보면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알게 될 거야. 절대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서 뭐야 기름지. 진짜야. 이 시간이 자신 돌아오지 않는다. 제가 좀 그렇지 않아요. 머리. 일반대. 자,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쉽지. 왜 쉽냐면은, 위치가 좋아졌을 때, 미처가 됐었을 때, 여기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이거는 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그래서 x 프라임, t는 미분해야 되겠지? 그럼 뭐, et 플러스 e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속도고,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가속도 한 번 더 미분하니까 2 프라임, 2 프라임이 될 것이고, 그럼 이 t에다가 이 가속도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를 대입하면, 시험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2를 대입하게 되면 2의 2승 플러스 4, 얘가 속도고, 가속도는, 내가 써. 2의 2 플러스 2, 얘가 가속도가 되겠네. 단위가 다르다. 속도는 미터 퍼 세트고, 가속도는 뭔데? 그렇지, 단위가 다를 거냐? 간단히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중학교 때는 헷갈렸잖아. 두피의 단위, 넓이의 단위, 길이의 단위. 맨날 헷갈려가지고, 그거 안 붙이면 선생님이 꺼버리고. 그리고 나도 어렸을 때는 센티미터 제곱이랑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랑 헷갈렸는데. 자, 그 다음에 요건데, 오늘 예상된 진도는 요거까지였는데, 그거 좋네. 자, 너희들이, 많은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팩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걸 선택 안 하잖아. 뭘 선택 안 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빠져버리는 바람에, 팩터가 빠졌잖아. 스칼라. 너희들 팩터 빠지면 공대 못 간다. 공대 가서 팩터 모르면, 있잖아. 팩터는 현실 세계에서 3D잖아, 3D. 근데 지금 너희들, 그래서 공대 가가지고 도대체 입체 3D 이런 거 막 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치? 맞아. 3D 입체는 팩터란 말이야. 망했지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니? 교수님들 하도 안 되니까 여름방학 때 학원 가서 수학 듣고 와요. 미적 듣고 와요. 하도 애들이 미적을 못하니까. 전부 팩터 나오고 미적하고 조금만 나오는데 애들이 못해. 아무것도 못해. 교수님들이 답답해 하시면 애들이 왜 이러냐. 어찌 답답했으면 그러시면 나오는 너도 공대 갈 거잖아. 군대. 군대라. 군대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거 한번 봐봐. 평면에서 얘가 움직일 때 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관건이야. 자, 봐봐. 수직선에서는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시하거든. 무조건 속도는 방향에 표시해야 돼. 그래서 수직선 위로 움직일 때는 플러스면 오른쪽, 마이너스면 왼쪽 이렇게 방향을 표시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XY 평면에서 움직일 때는 망한 거야. XY 평면에서 움직일 때는 이게 오른쪽, 왼쪽 정도가 아니라 위아래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대각선도 있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말이지. 그래서 봐봐. 평면에서 움직일 때의 속도는 X축 방향의 속도와 Y축 방향의 속도를 따로따로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봐봐. 위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위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그러면 속도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각각 X축 방향의 위치를 미분을 하고 Y축 방향으로의 위치를 미분해서 각각 표시해 주는 거야. 따라서 속도는 어떻게 표시되는 거냐면 T를 들어가는 거야. 1 플러스 2 사인 2t, 콤마 1 마이너스 코사인 2 코사인 2t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얘가 속도예요. 그래서 속도가 뭐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주면 돼. 이해됩니까? 이게 속도입니다. 그러면 2분의 파이라고 했지? 2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 2분의 파이를 대입해주면 성우야 도와라. 얼마냐? 1 합하면 파이 1 잠깐만. 네. 아 사인 파이 0이지? 네. 아 보지마. 1,3이야. 1,3이야? 자 이게 속도야. 이게 속도야. 근데 망했어. 뭐가 물어봤어? 속력을 물어봤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봐봐. 속도가 이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직선상 오른쪽으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려고 하고 1초가 지났을 때 Y축 방향으로는 3만큼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벡터의 합성인데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 1초가 지났을 때 내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고 위쪽으로 세 칸 가면 결론적으로 여기까지 여기 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속력은 이 속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야. 그럼 실제 얘가 움직인 게 이렇게 움직였잖아. 그러면 요거의 크기, 요거의 길이 이게 속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1, 3 이동 거리분의 10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루트 10 이게 속력이 되는 거야. 속력은 실제 움직인 거리만 놓고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만큼 움직였을 거 아니야. 요만큼 움직였으니까 속력은 루트 10 속력은 루트 10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속도죠. 똑같은 논리 적용합니다. 가속도도 방의 속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똑같이 이 속도를 미분한 걸 그대로 표현해주면 돼.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면 이거 좀 봐야 되겠다. 계산이 쉽지. 어린이 4 곱하기 코사인 2t 그 다음에 4 곱하기 사인 2t 얘가 가속도야. 얘가 가속도야. 그런데 뭐라고? 4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파이를 대입을 해. 자, 성우야 도와라. 4분 0이나? 그렇지. 안 믿어서 미안하다. 얘가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으니 알지?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0이고 얘가 4니까 이렇게 4, 4, 16 그러니까 4가 되겠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4가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평면에서 저는 속도와 가속도까지 해서 드디어 다음 시간부터 척분이 됩니다. 자 끊어주시고 그냥 그냥 이제 다음